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물가 진짜 싸다라며 환전한 두툼한 돈뭉치를 손에 쥐고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사실 여러분은 이미 현지 상인들이 쳐놓은 거대한 덫에 걸린 먹잇감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동남아를 가장 많이 찾는 여행객인 한국인들은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일명 맛있는 호구, 즉 걸어다니는 ATM으로 통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여행지에서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썼을 때 단순히 내가 운이 없었나 보다라고 넘기셨나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불운이 아니라 한국인의 성향을 아주 치밀하게 파악해 설계된 고도의 범죄 수법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과도한 팁, 거절을 어려워하는 유교적 체면 문화, 그리고 낯선 길을 찾느라 스마트폰 화면에만 집중하는 허술한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현지 상인들에겐 아주 맛있는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지상 낙원인 줄 알고 도착한 그 아름다운 휴양지가 사실은 한국인의 지갑을 털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바가지 지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현지 상인들끼리 한국인 오면 일단 무조건 가격 3배부터 불러라 라고 교육한다는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피 같은 여행 경비를 길바닥에 뿌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한국인만 골라 정교하게 털어먹는 동남아 바가지의 추악한 실체,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즐거운 여행의 설렘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꿔버리는 동남아시아 곳곳에 도사린 바가지 지옥의 실체를 아주 냉철하고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지갑이 털리는 것은 물론 여행 내내 불쾌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현장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 영예의 10위는 바로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공항의 택시 승강장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여행객이 필리핀에 첫 발을 내디디는 관문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바가지 피해가 보고되는 악명 높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긴 비행 끝에 입국장을 빠져나오면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기 마련이죠. 바로 그때 마치 구세주라도 나타난 듯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아주 환한 미소로 택시를 안내해주겠다며 친절을 베풉니다.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안도감, 그것이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한 미소 뒤에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여러분이 경계심을 풀도록 유도한 뒤 본격적인 범죄의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많은 한국인 여행객이 공항 밖에서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듣게 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터기가 고장났다는 말이죠. 이는 택시기사들이 바가지 요금을 씌우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미터기를 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한 요금의 5배, 상황에 따라서는 10배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는 순진한 여행객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갈치 수법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일상처럼 자행됩니다. 그들은 공항을 이용하는 특별 세금이 붙는다거나 지금 시간대는 교통체증이 극심해서 할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당황한 여행객이 반박이라도 하려 하면 이미 준비된 거짓 논리로 여러분을 몰아세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기사는 태도를 돌변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돈을 뜯어냅니다. 낯선 타국 땅에 갓 도착한 초보 여행객들에겐 이런 상황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행의 첫 단추부터 불쾌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9위, 태국 방콕의 상징인 왕궁 앞을 점령한 툭툭이 군단입니다. 툭툭이는 방콕 여행의 낭만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왕궁 주변에서 만나는 툭툭이들은 관광객의 지갑을 노리는 아주 영리하고도 악랄한 포식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대에 부풀어 왕궁 앞에 도착하면 대기하던 툭툭이 기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가와 오늘 왕궁은 내부 행세로 문을 닫았다며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여행객의 정보를 차단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신 지금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다른 사원이나 명소를 구경시켜주겠다며 달콤한 유혹을 건넵니다. 마치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투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내죠.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데려가는 곳은 명소가 아닙니다. 커미션을 챙기기 위해 미리 계약된 질 낮은 보석점이나 바가지 요금이 횡행하는 맞춤 양복점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이들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들은 한국인 특유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과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을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좁은 가게 안에 가두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반강제로 물건을 사게 만드는 치밀한 커미션 구조 속에 여러분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위, 베트남 하노이 호앙키엠 호수 주변을 배회하는 신발 수리공들입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보며 낭만적인 산책을 즐기던 한국인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삼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질적인 사기꾼들입니다. 평화롭게 호수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의 발밑을 가리키며 당신의 신발굽이 떨어졌다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 연출에 여러분은 무심코 발을 멈추게 되고 바로 그 순간 범죄의 타겟이 됩니다. 당황해서 발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순식간에 본드를 바르거나 멀쩡한 밑창을 강제로 뜯어내버립니다. 이미 신발이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여행객은 어쩔 수 없이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수리가 끝났으니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데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작 본드 몇 방을 칠한 대가로 수십 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여행객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절이라도 하려 하면 어디선가 주변 동료들까지 가세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여러분을 압박합니다. 낯선 타국 땅에 갓 도착한 초보 여행객들에겐 매우 큰 공포입니다. 정말이지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스팟입니다. 이처럼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방비 상태인 한국인을 노리는 범죄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심하는 틈을 타 그들은 여러분의 돈뿐만 아니라 여행의 소중한 즐거움까지 모두 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수법에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행지에서의 과도한 친절은 반드시 의심해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남아 여행의 꽃이라 불리는 휴양지들,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조직적인 사기 유형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낭만 가득한 휴양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무장해제되는 바로 그 순간, 범죄의 덫은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개선된 수법으로 관광객의 지갑을 노리고 있죠. 7위부터 4위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 경비를 순식간에 증발시키는 악질적인 수법들을 함께 보시죠. 이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여행객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압박해옵니다. 여러분이 여행지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7위, 인도네시아 발리의 가짜 환전소입니다. 발리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환전소 사기는 정말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환율을 적어놓은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건은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이곳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화려한 간판 뒤에는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돈을 내미는 순간 마치 마술사처럼 화려한 기술이 시작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척하며 밑으로 돈을 떨어뜨리는 밑장 빼기 수법엔 이미 고전 중의 고전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폐 몇 장을 감추고는 다시 세어보라고 유도하며 이미 당신의 돈을 훔친 뒤입니다. 억울해서 돈을 다시 세어보겠다고 하면 그들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여러분을 위협하죠. 당황한 여행객들은 그 기세에 눌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심리적 틈새입니다. 사실 이들은 경찰과 결탁했거나 경찰이 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고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현지 공권력이 여행객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매우 질 나쁜 범죄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곳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6위는 태국 파타야 해변의 제트스키 대여소입니다.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라 불리는 파타야지만 여기는 정말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러 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을 안고 돌아오는 것이죠. 제트스키를 타고 즐겁게 돌아오면 상인은 갑자기 원래 있던 작은 스크래치를 가리키며 당신이 냈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백을 주장하겠지만 그들은 이미 준비된 사진이나 영상을 들이밀며 범인으로 몰아세울 겁니다. 이거 고치는데 수백만 원이다라며 협박을 일삼죠. 한국인들이 언어 소통이 어렵고 경찰서에 가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겁니다. 그들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당신을 압박하며 주변 동료들과 함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심한 경우 여권을 뺏고 돈을 가져올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범죄 수준의 행태를 보입니다. 타국에서 여권을 뺏긴다는 건 엄청난 공포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사진을 찍고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5위는 베트남 다낭의 일부 로컬 해산물 식당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곳이기도 하죠.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계산서가 나오는 순간 지옥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메뉴판에 가격이
적혀 있지 않은 시가 품목을 주문하는 순간 그날 식사비는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무게를 속이는 것은 기본이고 처음 말했던 가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먹은 것은 요리가 아니라 금가루를 뿌린 음식 가격이 될 겁니다. 계산서를 받아보면 주문하지도 않은 물티슈, 땅콩, 심지어 옆 테이블에서 먹던 서비스 안주까지 모두 유료로 청구되어 있을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두 돈인 셈이죠. 어이가 없어서 따져봐도 그들은 무조건 모르는 척하거나 영어를 못하는 척 연기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면 가격을 슬그머니 뻥튀기한 한국인 전용 메뉴판을 내미는 곳이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돈을 잘 쓴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식당들을 더욱 악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뉴판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4위는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의 삐끼들입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걷다 보면 어느새 다가와 친근하게 말을 거는 이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향해 있습니다. 해변을 걷다 보면 싸게 해줄게, 베스트 프라이스라며 다가오는 이들을 흔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베스트 프라이스는 여러분의 상식 밖의 가격입니다.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요. 막상 현장에 가면 장비 대여료, 가이드 팁, 환경세 같은 명목으로 처음 제시한 가격의 3배를 뜯어냅니다. 이미 결제한 후에야 알게 되는 추가 비용들은 여러분의 기분을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거절하려고 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특히 한국인 커플이나 여성 여행객의 집요하게 달라붙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죠. 혼자서는 대처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억지로 돈을 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럴수록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화를 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들의 사기 행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장소의 공통점은 바로 친절을 가장한 덫이라는 겁니다. 친절한 현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노리는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깎아달라는 말이나 무심코 건네는 팁, 그리고 너무 순진한 모습들이 이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너무 티내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적당한 경계심은 여러분의 여행을 안전하게 지키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조직적인 사기 수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핵심 노하우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기꾼들의 길을 걷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행지에서의 당당함은 곧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기에 당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이제 3위부터 1위까지 더 충격적인 바가지 스팟이 남아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정말 상상도 못한 곳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망의 탑3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사실 10위부터 4위까지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3곳은 여러분의 감성과 판단력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가장 악질적인 스팟들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흔히 여행의 낭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상은 얼마나 위험한 함정을 품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여행 기분까지 망쳐버리는 이 지독한 곳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위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1달러 꼬마들과 가짜 가이드들입니다. 이곳은 인류 최고의 유적지라는 명성과는 다르게 여행객들의 동정심을 악랄하게 이용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앙코르와트의 웅장함에 감동할 틈도 없이 아이들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옵니다. 원달러를 외치며 끈질기게 따라붙는 아이들의 모습에 여러분은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의 꾀죄체한 얼굴과 배고픈 듯한 눈빛을 보면 여행자로서의 죄책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과 동정심이야말로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지갑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사냥감이 됩니다. 한 명에게 돈을 주는 순간 주변에 숨어있던 수십 명의 아이가 갯떼처럼 몰려듭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들처럼 순식간에 여러분을 포위하고는 돈을 내놓으라고 떼를 씁니다. 이는 단순한 구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여행객 착취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방을 잡아당기거나 지갑을 노리며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캄보디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아주 저질스러운 감성 바가지인 셈이죠. 여러분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이 가방 안의 소중한 소지품은 이미 다른 아이들의 손으로 넘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여행을 악몽으로 만드는 데 특화된 전문꾼들입니다. 심지어 허가받지 않은 가이드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엉터리 역사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앙코르와트의 돌덩이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투어가 끝나면 터무니없는 안내비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설명을 시작하며 나중에는 마치 당연한 서비스인 양 거액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돈을 안 주느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주변에 동료들까지 불러 모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여행객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는 협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위는 베트남 호치민의 벤탄시장 안쪽 구역입니다. 이곳 상인들에게 한국인은 그야말로 흥정 안 하는 호구로 통합니다. 수많은 여행객이 다녀가는 곳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특히나 더 독하게 바가지를 씌우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상인들은 한국인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한국어로 싸다 싸, 예뻐요 라며 팔을 잡아끕니다. 물건값을 물어보면 처음부터 현지 가격의 5배를 부르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로 적힌 가격표를 보거나 한국인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매장을 방문할 때 상인들은 이미 여러분의 지갑 두께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비싸다며 돌아서려 하면 그들은 마치 큰 인심을 쓰듯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유혹합니다. 특별히 너니까 50% 깎아줄게라며 생색을 내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령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연극일 뿐입니다. 특별히 너니까 이 가격에 준다는 말에 속아 물건을 사지만 사실 그 가격조차도 현지인들이 사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은 흥정 끝에 싸게 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인들은 애초에 부른 가격의 10분의 1만 받아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특유의 정 때문에 깎아달라는 말을 잘못하거나 적당히 흥정하다가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상인들은 바로 그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이죠. 여행 중 기분 좋게 쇼핑하고 싶어하는 한국인의 마음을 이용하여 오늘도 그들은 웃는 얼굴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1위는 대망의 태국 방콕 카오산 로드 밤거리입니다. 전 세계 배낭여행자의 성지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한국인을 노리는 범주의 총집합체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낮과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다르며 특히 밤이 되면 법과 도덕이 실종된 무법지대로 변모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곳은 사냥터로 변합니다. 가장 유명한 수법은 핑퐁쇼나 특별한 클럽으로 여러분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친절한 호객꾼들의 말솜씨에 넘어가 골목 깊숙한 곳으로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호객꾼의 친절한 안내를 따라갔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술값을 청구받고 감금당하는 사건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된다던 클럽은 어느새 여러분을 가두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계산서를 들이밀며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나오지 못하는 공포 속에서 여러분은 눈물을 머금고 지갑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거리를 걷다 보면 은밀하게 다가와 가짜 명품 시계나 위조 신분증을 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진짜 같다며 여러분을 꼬드기는데 이를 구매하는 순간 근처에서 대기하던 경찰 혹은 경찰 사칭범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만든 뒤 그것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는 치밀한 범죄입니다. 불법 물품 소지를 이유로 여러분을 협박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치밀한 범죄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것이죠.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 겁을 주고 결국 현장에서 합의금을 주고 풀려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은 여행객의 두려움을 가장 잘 이용하는 범죄 전문가들입니다. 한국인의 유흥 문화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얼마든지 쓸 준비가 된 여행객으로 간주하여 가장 정교하게 지갑을 털어가는 이곳 카오산 로드는 여러분이 밤에 가장 조심해야 할 1순위 스팟입니다. 즐거움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3위부터 1위까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감성과 호기심을 먹고 자라는 바가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기대하는 따뜻한 교류, 흥미로운 쇼핑, 짜릿한 밤의 유흥이 범죄자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불쌍한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 시장에서 흥정하며 느끼는 재미, 밤거리의 화려한 유흥을 즐기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여행의 묘미이긴 하지만 그것이 범죄자의 먹잇감이 되는 지름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여행지에서는 맹철한 이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경계심이 여행을 바꿉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꼬마들에게 돈 대신 사탕을, 시장에서는 흥정 대신 정찰제를, 밤거리에서는 단호한 노땡큐를 기억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여행을 호구 여행이 아닌 진정한 성공적인 여행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계심은 여행의 필수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충격적인 실태들이 여러분의 여행 가방 속에 안전하게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정보로만 듣지 마시고 실제 여행지에서 맞닥뜨렸을 때 꼭 떠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여행 경험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바가지를 뚫고 어떻게 하면 100% 안전하고 알뜰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지 마지막 최종 정리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행 고수로 거듭나기 위한 실전 팁들이 가득할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남아의 악명 높은 바가지 스팟 탑 10을 살펴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마주하는 무시무시한 리스트를 보고 나니 설레던 여행이 어느새 두려움으로 변하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가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누구든 바가지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여행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어떤 사기꾼도 넘볼 수 없는 스마트한 여행자로 만들어줄 실전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무장입니다. 낯선 거리에서 택시를 잡느라 진땀 흘리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무작정 택시를 잡는 것은 바가지의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그랩이나 고잭 같은 공신력 있는 차량 호출 앱을 사용하세요. 요금이 탑승 전 미리 책정되고 결제 수단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니 요금 시비나 돌아가기 같은 사기 수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호함입니다. 여행지에서의 친절함은 때로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 접근하는 이들에게는 조금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똑바로 맞추고 밝은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단호하게 노 땡큐를 외치세요. 어설픈 거절은 그들의 집요함만 키울 뿐입니다. 이 단호한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기꾼들의 레이더망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의 기술입니다. 낯선 땅에서 현지인이 다가와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면 99%는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공짜를 강조하거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다른 곳을 알려주겠다며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그들의 달콤한 유혹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계산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보력입니다. 시장에 가기 전 구글링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반드시 검색하세요. 정찰제 매장을 주로 이용하고 가격표가 없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의 승자와 패자는 결국 정보력과 단호한 태도에서 갈립니다. 호구가 되어 여행을 망칠지 아니면 현명한 여행자가 되어 소중한 추억을 지킬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해외여행지 사건 사고 사례와 그에 따른 완벽한 예방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여행이 바가지 없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가득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